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한국판 넷플릭스가 되겠다. 넷플릭스로부터 한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을 지키겠다며 지난해 9월 출범했던 공중파 3사의 OTT, 웨이브가 기대 이하의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말 월간 사용자 수에서 넷플릭스에 역전당했고 지난 1년간 넷플릭스의 월간 이용자가 2.5배 늘어나는 동안 웨이브 이용자는 오히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민간 방송사인 CJ와 JTBC가 만든 티빙이 같은 기간 이용자가 2배 늘어난 것과도 대조됩니다. 시장조사 업체 닐슨 코리안 클릭에 따르면 웨이브의 올해 5월 월간 활성 이용자, 즉 MAU는 346만 4,579명으로 지난해 11월의 402만 3,722명보다 13.9%나 감소했습니다. MAU는 1개월 동안 한 번 이상의 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사람 수를 집계한 것인데요. 웨이브의 MAU는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4월에 반짝 늘어난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로 인해 출범 당시인 지난해 10월 넷플릭스보다 월간 이용자가 379만 명대 342만 명으로 37만 명 이상 더 많았던 것이 이제는 넷플릭스의 절반 수준인 54%로 완전히 역전당한 상태죠. 반면 넷플릭스는 지난 1년간 폭발적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5월 252만 8,084명이었던 넷플릭스의 MAU는 지난해 12월 387만 6,604명으로 증가하면서 웨이브의 352만 3,151명을 추월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637만 4,01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년 새 2.5배가 된 거죠. 방송통신업계에서는 서비스와 콘텐츠의 질적 차이가 넷플릭스와 웨이브의 명암을 갈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웨이브의 경우 지난해 서비스 출범 후 잦은 서비스 장애와 사용하기 불편한 앱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용으로 운영하는 앱 장터 구글 플레이의 앱 평점을 보면 넷플릭스는 4.5점이지만 웨이브는 3.1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지난해 10월의 1.5점에 비해서는 크게 높아진 것인데요. 웨이브가 부진한 한편으로 CJ ENM과 JTBC가 합작한 티빙은 지난 1년간 MAU가 124만 5,217명에서 254만 2,374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면서 넷플릭스의 새로운 대항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유통업계의 거물인 쿠팡이 뛰어든 배달 시스템 쿠팡이츠는 등장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더 퍼스트는 쿠팡이츠가 배송 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면서 배달원들의 무리한 배달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빡빡한 시간을 준수하려다 사고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쿠팡이츠 측은 1회 1주문 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이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배달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은 16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의 과도한 배달 시간 제한으로 라이더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쿠팡이츠로부터 라이더가 주문을 받으면 배달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이 업무용 앱에 뜨는데 라이더는 이 시간 내에 배달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용 앱에 뜨는 예상 시간이 내비게이션에 뜨는 예상 시간보다 짧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준수하려면 교통신호 위반도 감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죠. 만약 예상 시간보다 배달이 늦어질 경우 고객 평점이 낮아지고 심하면 일감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쿠팡이츠가 라이더의 평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배달 시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라이더 유니온은 쿠팡이츠의 이 같은 시스템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사고로 인한 라이더 본인과 타인의 피해를 라이더의 책임으로 명시해 놓은 점, 그럼에도 쿠팡이츠는 라이더들을 산재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요. 쿠팡이츠의 배달 방식이 1회 1주문으로 한 번에 복수의 주문을 처리하는 타사에 비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음식값을 라이더에게 부과한다는 라이더 유니온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배달기사의 5배송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버려지는 음식이 있더라도 음식값을 배달기사가 부담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남자들의 로망 중 하나를 꼽자면 스포츠카이고 그 중심엔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버티고 있죠. 한국경제는 콧대가 높던 포르쉐가 한국 판매가 2배 뛰자 한국 시장에 영향을 쏟아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한국에 출시하는 신차 종류가 적고
출시 시기도 다른 주요국보다 늦는 등 한국 시장의 콧대가 높다는 평가를 듣던 포르쉐였습니다. 세계 최고 스포츠카 매니아층을 거느린 포르쉐지만 한국어 편의장치 및 한국어 애프터 서비스 정책 등도 한 발씩 늦거나 인색하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그랬던 포르쉐가 한국 시장 판매 급등세를 등에 업고 한국 신차 물량을 쏟아붓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공을 들이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개하만 대표는 포르쉐 코리아 설립 이후 600여 명을 신규 채용했고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 포르쉐 스튜디오 청담을 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두 번째 인증 중고차 서비스 센터 양재를 오픈했다며 하반기 창원과 수원의 신규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 포르쉐 트레이닝 센터도 새롭게 들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 출시를 앞두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냈는데요. 개엄한 대표는 이마트 성수점과 양재점을 시작으로 올해 9곳의 거점에 총 10개의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완속 충전기 역시 호텔과 골프클럽,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120개 구축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포르쉐가 이처럼 한국 내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지난해와 올해 실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2018년 4,285대, 2019년 4,204대를 판매했던 포르쉐는 올해 들어 5월까지 3,433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판매량 역시 2월 448대, 3월 831대, 4월 1,018대, 5월 1,037대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자동차 시장이 마비 상태에 빠진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자동차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한국보다 큰 시장인 일본에서 지난해 판매량이 6천여 대에 그쳤다는 점도 포르쉐에게 한국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계기였습니다. 하반기 6종에 달하는 신차 릴레이도 예고됐는데요. 개엄한 대표는 올해 신형 911과 카이엔 쿠페를 선보였다. 하반기에는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작으로 마칸 GTS, 911 타르가,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 타이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논란은 끊임이 없는데요. 한국경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사실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 교섭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정위가 인증한 개별 가맹점 사장이 모인 단체에 노동조합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죠.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일반 기업 근로자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12월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의 협의 요구를 본사가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가맹점주의 단체 교섭권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에 신고 필증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맹점주 단체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죠.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교섭을 거부하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가 마케팅을 위해 벌이는 광고 판촉 행사 때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관측입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법안 처리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있는 협의 규정이 실질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가맹점주의 단체 교섭권 보장을 본격 추진하는 데 대해 가맹사업의 본질을 간과한 행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만큼 오랜 시간 골칫거리가 되어온 것도 없다 보니 그 대책도 다각도로 제시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조선비즈는 카카오가 뉴스 댓글 신고 활성화로 악성 댓글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26일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샵 탭의 뉴스 댓글 서비스 관련 댓글 신고 기준에 차별과 혐오 항목을 추가하고 덮어두기, 접기 등 댓글 영역의 노출을 관리하는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개편 이후 3월 한 달간 댓글 신고 건수는 개편 이전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5월에도 개편 이전에 비해 14% 늘어났습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악성 댓글 삭제 건수도 3월 한 달간 개편 이전 대비 65% 증가했고 5월에도 개편 이전보다는 7% 늘었습니다.
카카오는 불쾌감을 주는 댓글이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조치됨으로써 댓글 환경이 청정해지고 있는 신호라며 시간이 지나며 악성 댓글 신고 조치 및 조치 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욕설 및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은 20% 이상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욕설 및 비속어를 필터링해 음표 모양으로 바꿔주는 욕설 음표 치환 기능의 조치 건수는 댓글 개편 후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편을 통해 신설된 기능 중에서는 보고 싶지 않은 댓글을 향후 보이지 않게 하는 덮어두기 기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댓글 영역 자체의 노출을 관리할 수 있는 접기 기능과 특정 댓글 작성자를 보이지 않게 하는 이 사용자의 댓글 활동 숨기기 기능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용자의 댓글 활동 숨기기 기능은 설정한 이용자의 91%가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카카오는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또 정책과 서비스 개편에 이어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언론법학회와 온라인 혐오 표현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